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없고 어떤 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경매를 많이 보다 보니까 특정 지목이 하나가 계속 30% 이상까지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지분 물건이 수익률이 높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분 경매가 수익률이 높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 경매보다는 당연히 소송이라는 허들이 있어서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높은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초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초소액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몇백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 몇십만 원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투자 금액이 1억이 들어갔는데 피디님한테 이거 1억 더 주고 2억에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좀 사기 싫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1억이라는 금액이. 반대로 그게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0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2,000만 원 달라 그러면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초소액이 500짜리 들어갔으면 500 달라 그러면 수익금은 500이지만 수익률은 벌써 2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초소액을 하다 보면 500만 원 정도는 이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입장에서는 100%, 200%, 1000%도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지분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소액으로 여러 건 하는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초소액으로 여러 건 하면 수익률은 높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지분 경매 수익 사례도 있나요? 저도 이까지 오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돈이 250만 원밖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초소액으로 계속 했습니다. 1년에 한 30에서 40번 하다 보니까 초소액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은 초소액은 많이 안 하지만 한번 보드릴게요. 완전히 초소액. 저희 수강생께를 받았는데 유지. 뭐 유지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래 잠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양어장 할 수 있고 수중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수지 같은 거. 초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강생께 있어서 감정가가 5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감정가에 들어가서 제가 원래는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니까 작으니까 결과가 안 좋아서 좋다 해서 본인이 들어갔습니다. 좀 낮게 들어가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가서 1등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2등의 차이와 10,000원 차이로 낙찰 받자마자 나가는데 이 차순위 신고하신 분이 2등 되신 분이 다가와서 이걸 왜 받았냐고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토지 위에 있는 이 양어장, 비닐하우스 양어장의 임차인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를 저한테 팔아주십시오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고민 하시다가 제가 적당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해서 45만 원 들어가지고 입찰 보증금 45만 원 내고 이분한테 일주일 만에 150만 원 받고 그냥 보상으로 받고 그냥 끝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1등이 됐지만 손해배상으로 150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을 미납하고 차순위 신고된 임차인이 이직을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당일날 입찰 당일날 해결할 경우도 있어요. 50만 원 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초창기 때 많이 제도 보유한 금액이 없어서 많이 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없고 어떤 걸 고민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경매를 많이 보다 보니까 특정 지목이 하나가 계속 30% 이상까지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목이 임야. 임야를 보면 아무도 안 받아갑니다. 임야를 사봐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이걸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다가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걸. 투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심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실거주할 거 아니라면 결론은 싼 값에 사서 상대방한테 팔아야 되는 심리라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등기부등본으로 캐치를 하고 임야에 도전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경매든 공매를 가리지 않고 1년에 40건 이상씩 임야에 도전을 했었어요. 낙찰가율은 보통 20% 중후반대에서 30% 초반까지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임야를 감정가격이 3,500 정도가 됐던 거를 제가 얼마에 받았냐면 1,000만 원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송의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3,2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걸린 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임야 부분을 잘 탈취하면 빠른 기간에 수익도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묘막 기증금 같은 것도 얘기하시잖아요. 임야 안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분묘도 있었고 용인시 처인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삼성 SK 반도체 산업 해가지고 처인구 쪽에서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막 육성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야지만 용인시까지만 내려올 수 있는 마지노선을 생각을 해서 용인시 처인구 쪽에 임야를 좀 많이 노렸고 교통편도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제가 1년에 한 30-40건씩 계속 받아냈습니다. 3,500짜리를 1,000에 받아서 3,200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3,500짜리를 1,000만 원에 받아서 2,000만 원 받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럼 서로 윈윈이잖아요. 상대방도 3,500인데 2,000만 원 정도 받는 거고 그리고 저는 1,0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고 상대방도 저 저렴하게 사고 저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분 경매 이런 사람이 하면 좋다 한번 요약해 주시죠. 일단은 지분 경매를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 때 보니까 간절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었다. 2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이익을 했으면 좋겠냐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 해보니 소송 단계에서 지레 겁먹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지분으로 한 4건 정도 투자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조정을 하러 부천전에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조정장에 가는 것만으로든지 힘들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협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거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처럼 좀 간절한데 초소액이 있으신 분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끝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면 제가 끝까지 피드백 해드립니다. 끝까지 같이 조정장에 같이 가더라도 법원에 가더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간절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까라 하시는 분들은 소송 가면 아유 이거 그냥 귀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소송의 기술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잠실 아파트 엘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1년에 딱 하나만 해주면 10억에서 2, 30억은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기본을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소액을 굴려서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초소액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1년에? 1년에 많이 해야 40개입니다. 왜냐면 40개를 잡으면 1년에 365일 매일 법원 가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잡히거든요. 30개만 있으면 매일 가야 됩니다. 그렇게 1년에 40건 정도 낙찰받을 정도로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물건들이 많나요? 제가 처음 했던 건 대부분 다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를 한번 봐드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야라는 걸 검색을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사실은 임야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몇 개가 있냐면 2375건이 있습니다. 30%까지 가기 때문에 4번 정도 유찰된 것만 눌러도 몇 건 있냐면 650건이 있습니다. 650건 중에서 보시면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13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라고 말을 안 해요. 저는. 왜냐면 하다 보면 진행 비용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거 하나 보면 딱 보시면 이런 거를 왜 안 들어갔을까? 감정가가 250인데 3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왜 안 들어갈까? 지상에 뭐가 있냐면 가수원이에요. 수목이 자르고 있고 여기서 생산시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라면 3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500만 원 달라 그러면 안 줄까요? 자기가 평생 읽었던 포도밭이든 사과밭이든 자기가 수익이 나오는데 감정가 250짜리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30만 원을 받아서 300만 원 달라면 이번에 안 줄까요? 그럼 충분히 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저라면 무조건 들어가죠. 예전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저는 아까처럼 이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렇게 30만 원 갖고도 갈 수 있는 눈에 벌써 하나 떴잖아요. 간절하다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송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바다가 오면 제가 도와준다는데 그죠? 법무사님. 네. 제가 도와준다는데 지레 겁먹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계속 국리만 하시면 돼요. 지금 2,500만 원짜리인데 1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돈이 없었을 때. 200에 받아서 1,000만 원만 받아도 5배잖아요. 근데 이분은 2,500짜리를 1,000만 원에 사는 거고 저는 200짜리를 1,000만 원에 5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어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판단하면 이렇게 많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입찰가율도 뭐 20%대밖에 없고 경매만 있느냐? 또 아닙니다. 임야는 어디가 더 많냐면 좋은 거는 공매가 더 많습니다. 공매 권리 분석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토지는 권리 분석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싸지거든요. 이거는 또 750개 있네요. 계속 할 만큼 물량은 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저희 지분 정규 강의 일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정규 강의가 아마 덜 지나고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료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글로만으로는 자산을 증식시키지 못한다는 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대출을 일으켰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다 보니까 초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초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도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 가율이 너무 높아요. 경쟁률도 20, 30명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 정도 하다가 쓰러져서 그만두시는 게 꽤 많으세요. 지분으로 접근하다 보면 입찰 경쟁률도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입찰 가율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배워다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법무사님 같은 경우는 공강 이후에도 만족도가 높은 게 케어를 계속 해주셔서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강의를 들은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 매주 일정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계속 국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뭐 수익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거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회를 만들어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든지 참석해서 계속 저랑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수익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분경매
경매만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경매, 공매 또 본업이 법무사님이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도 도움 많이 요청하실 것 같아요. 살아가는 그냥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매, 공매,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 못했을 때 한번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피할 수 없잖아요. 전화 오면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피드백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